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서승조입니다. 오늘은 뒷밑트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의 특성상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간 눈이 되게 많죠. 이걸 몽골리안 슬랜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뒷밑을 이렇게 내려서 눈을 좀 더 크고 시원하고 약간 청순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뒷밑트임 수술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 다음에 뒷밑트임의 부작용, 그 다음에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뒷밑트임은 단순히 눈을 크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크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크게 한다기보다도 약간 청순하고 시원해지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지 수술의 만족도도 높고 이상해지질 않아요. 흔히 얘기하는 디귿자 변형 붓는다 이런 부작용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우울한 눈이 되는 거예요. 청순하지 않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우울한 눈이 돼요. 그거는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눈의 중심은 어디냐면은 눈만을 기준으로 봤을 땐 눈동자예요. 눈동자를 기준으로 상하, 내측, 바깥쪽의 비율이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뒷밑트임을 하면서 고려하지 않는 거는 바깥쪽 흰자와 안쪽 흰자의 이 비율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뒷밑을 터버렸을 경우에는 눈동자를 기준으로 바깥쪽 흰자가 많이 보이면서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비율을 지키면서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의 방식도 저는 대단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눈동자를 기준으로 이게 눈동자가 있어요. 그럼 눈동자가 이렇게 가운데 딱 유지하고 있으려면, 안구가 유지되고 있으려면 양쪽에 딱 붙여놓는 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쪽은 내안각인데 바깥쪽은 외안각인데를 통해서 양쪽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외안각인데 딱 풀려버리면 어떻게 해서 해먹이 떨어져서 이렇게 축 떨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안각인데를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뒷트임의 방식 중에서 뒷밑트임이라고 할게요. 뒷밑트임의 방식 중에서 뒷트임 위주로 하시는 원장님들이 있고 밑트임 위주로 하는 원장님들이 있고, 두 개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사람들, 아니면 밑트임은 의미 없다는 사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밑트임을 위주로 하는 원장님들의 의견은 뭐냐면은 뒷트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외안각인대를 보존하겠다는, 이 외안각인대를 보존, 이걸 가능하면 안 긋고 여기를 살짝만 벌려주고 고정을 밑트임 위주로 해서 눈이 부드럽게 내려가 보이게 한다는 그 생각이시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뒷트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뒷트임을 할 때 이렇게 튼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뒤쪽으로 트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늘렸다 하더라도 이 뒤로 길어지는 효과가 더 크지, 이렇게 길어지는 효과, 이쪽으로 4mm 늘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4mm가 아니라 사선으로 4mm, 뒤쪽 방향으로 4mm인데 실제로는 2mm밖에 늘어나지 않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큰 의미 없다. 밑으로만 내리자. 밑으로만 내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자는 게 이제 밑트임 위주로 말씀하시는 원장님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아골, 외측, 골 공간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 같은 이 외안각인데 여기다 충분히 잘 걸어는 뒤로 잘 늘어날 수 있다. 뒷트임 위주로 말씀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눈의 구조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늘어나도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고 고정점을 선택을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붙을 수 있어요. 왜 붙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외안각인대, 이렇게 좁아진 외안각인대를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이거는 굉장히 단단하게 만져보면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부분을 억지로 우리가 구조물을 변경시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에 맞게 비율을 깨트리지 않는 방식으로 해놔야지 나중에 붙는 영상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뒷밑트임 같은 경우 이렇게 여기 외안각 인대가 단단하게 인대가 붙어있죠. 이 외안각 인대 구조물이 깨지면서 이런 식으로 생겨버려. 그럼 이건 당연히 디귿자가 되겠죠. 수술의 방식에 따라서 이 외안각 인대를 단순 절제하고 이렇게 연장해서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붙어버리면 붙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안 붙고 우리가 웹 디포미티라 그래요. 물갈퀴 모양으로 이렇게 흉터가 생기면은 디귿자 변형이 생기겠죠. 사실 붙는 것과 디귿자 변형은 서로 친구, 가족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이 외안각 인대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잘 유지시키냐에 따라서 덜 붙을 수도 있고 디귿자 변형이 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여기를 그냥 외안각에 뚝 끊어놓고 그냥 쭉쭉 당겨가지고 피부랑 결막만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디귿자 변형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붙을 확률도 높아지겠죠. 이 결막 부종은 그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하면서 수술을 한다면 안 생길 수가 있겠죠. 안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결막 부종은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실밥법으로 왔을 때 대부분 좋아지세요. 일주일째 실밥법으로 오는데 실밥법으로 왔을 때 거의 대부분 좋아지셔서 오시고요. 실밥 뽑고 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결막 부종은 한 10일 내에는 거의 다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가 처진 사람들은 이 밑에 방향으로 내리면 안 되겠죠. 처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뒷방향으로 연장을 시켜줘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뒷팀이 잘못하면 눈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뒷팀만 잘못하면 이거를 사람에 따라 뒤로 이렇게 당겼을 때 당기면 어때요? 눈이 안 떠지죠. 눈이 위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뒷팀 할 때 밑팀을 한다든지 외양각인대를 뭐 재배치해 준다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당기기만 했을 때 이게 안검열이 좁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시간 제가 생각한 뒷미팀의 목적, 간단한 방법,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댓글란에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서승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